학생들의 문해력, 족보와 족발 사이에서 길을 잃다. 최근 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족보를 족발과 혼동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 사례로 한국 학생들의 독서량 감소와 문해력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 중, 고교생의 연간 도서관 대출 책수는 17.2권으로 2014년 대비 21.5% 감소했다. 반면 도서관 장서 수와 자료 구입비는 증가했지만 학생들의 도서관 책 대출은 줄었다. 이는 SNS 이용과 디지털 매체 사용 증가, 이북 대중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연간 도서량은 2013년 39.5권에서 지난해 34권으로 감소했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학생 비율도 하락했다. 독서량 감소는 문해력 저하로 이어져 교육부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고2 국어 과목에서 보통 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2019년 77.5%에서 지난해 52.1%로 급락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족보를 족발 보쌈 세트로 혼동하는 등 심각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도서관 진흥 기본계획과 한 학기 한 권 읽기 등 교과 독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 교육을 강화하고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웃음거리로 넘길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문해력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다. 문해력은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넘어 정보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학생들은 족보와 족발을 혼동하게 되었을까? 첫째, 문해력의 정의와 중요성입니다. 문해력은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능력이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은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 문해력은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복잡한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문해력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문해력은 직업 세계에서도 중요한데 직장에서의 보고서 작성,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업무에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많은 학생들이 기본적인 문해력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교육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둘째, 문해력 저하의 원인입니다. 문해력 저하의 원인은 다양하다. 하나,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 학생들이 깊이 있는 독서를 할 기회가 줄어들었다. 짧고 간결한 정보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긴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의 짧은 게시물이나 뉴스 헤드라인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긴 문장을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둘, 교육 시스템의 문제도 지적할 수 있다. 시험 위주의 교육은 학생들이 단순히 암기하는 데 집중하게 만들고 비판적 사고와 이해력을 기르는데 소홀하게 만든다. 이는 학생들이 시험 점수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실제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저해한다. 셋, 가정 환경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부모의 독서 습관이나 가정 내 대화의 질이 학생들의 문해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셋째, 족보와 족발의 혼동 사례입니다. 족보와 족발의 혼동은 이러한 문해력 저하의 단적인 예이다. 족보는 가문이 계보를 기록한 문서로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반면 족발은 돼지의 발을 요리한 음식으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이 두 단어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어휘력 부족을 넘어 문맥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의 부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역사 수업에서 족보를 설명하는 교사가 족발을 언급하는 학생을 마주했을 때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문해력의 심각한 결핍을 나타낸다. 이러한 혼동은 학생들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문맥 속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넷째, 해결 방안입니다. 문해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나, 교육 과정에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학생들이 다양한 책을 읽고 이를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독서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 도서관에서 독서 클럽을 운영하거나 독서 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둘,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 단순히 정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토론 수업이나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도입할 수 있다. 셋, 디지털 미디어의 올바른 사용법을 교육해야 한다.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깊이 있는 정보를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출처를 구별하는 방법이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문해력 교육 증대입니다. 문해력 교육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나, 학교 교육 과정에 문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독서 시간 확대, 독서 토론 수업, 글쓰기 워크숍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사들의 문해력 교육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문해력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연수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셋, 가정에서도 문해력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책을 읽고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심어줄 수 있도록 독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결론입니다. 족보와 족발을 혼동하는 학생들의 사례는 우리 사회의 문해력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어휘력 부족을 넘어 정보의 해석과 활용 능력의 부족을 의미한다. 문해력은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능력으로 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다.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 모두가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독서 경험과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교수가 학생들의 문해력, 족보와 족발 사이에서 길을 잃다라는 내용을 정리하여 드렸습니다.